성과는 목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실적은 초점 자체가 노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성과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제가 하는 모든 강의에서 거의 수강자들에게 던져봅니다. 그러면 제대로 얘기하시는 분을 제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어요. 조직에서 성과란 개념이 등장한 배경. 거기엔 한정된 자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원하는 성과를 달성하려면 조직 내 한정된 자원을 성과가 나는 곳에 전략적으로 배분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 때문이죠. 기업 내에서 성과와 혼용해서 쓰이는 것이 실적이라는 개념인데요. 실적은 실제로 이룬 업적이나 공적으로 개인 및 조직이 거둔 일의 결과물을 뜻합니다. 성과 역시 비슷한 의미로 개인 및 조직이 목표로 하는 일이 달성된 결과 또는 상태. 여기서 상태라는 개념이 더 붙는데요.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매출, 영업이익 등이 실적이라면 성과는 이런 결과가 나온 이후에 개인 및 조직의 상태, 전년도보다 매출이 상승되거나 또는 비용이 절감된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둘 다 측정은 가능하지만 실적과 달리 성과는 개인 및 조직의 상태까지 고려되기 때문에 정량적, 정성적 데이터에 모두 해당되는 거죠. 성과라고 할 때는 항상 목표가 구체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실적은 그냥 수치 목표 정도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KPI와 수치 목표 정도를 달성 여부를 따져서 성과 평가를 하고 관리를 하는 방식이 실적 관리라고 한다면은 이 성과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략을 관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과를 내기 위한 인과적인 전략을 사전에 수립을 해서 팀장이나 혹은 임원들이 코칭을 통해서 사전에 과연 전략 자체가 성과를 내는데 인과적으로 전략적으로 작용을 할 것인지를 따져보는 방식이 성과 개념이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뭐 성과가 어떻게 돼서 실적이 어떻게 돼서 결과가 어떻게 돼서 라고 묻는 것은 다 비슷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분기 단위나 반기 단위나 연간 단위로 성과를 관리하는 프로세스나 혹은 실적을 관리하는 프로세스는 전혀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과연 리더가 매기는 성과 평가가 얼마나 공정할 수 있냐는 말이죠. 성과 평가는 주관성을 배제한 채 객관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팀 내부 승진 문제 등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기도 하고 지연, 학연 등이 중시되는 보수적인 한국 조직 문화도 공정한 성과 평가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죠. 대부분의 리더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 보고를 듣고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소모되는 에너지가 엄청납니다. 그러다 보니 심리적 고단함을 예방하기 위해 종종 심리적 구두쇠라는 방어 기제를 작동시키는데요. 쉽게 말해 평소 신뢰 수준을 평가에 반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박 팀장은 평소 총회하는 A사원이 가져온 보고서에 몇몇 실수가 있어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맡은 일을 잘해왔기 때문에 결정적인 실수는 없을 거라 인식하는 건데요. 반면 이런 신뢰가 쌓이지 않은 B사원의 보고서에 대해선 평가가 달라집니다. 바로 눈에 띄는 실수가 보이지 않더라도 뭔가 모르게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런 심리적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 작동하는 구두쇠 심리가 성과 평가 과정에서 작동하기도 합니다. 박 팀장은 A사원과 B사원이 비슷한 성과를 내더라도 과거에 늘 잘해왔던 A사원에게 더 좋은 평가 등급을 준다는 거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평가 등급을 받은 B사원. 과연 앞으로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렇듯 평가자들이 평가 오류에 빠지게 되면 직원들은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열심히 해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없고 팀원들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순간 신뢰관계가 무너지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평가자 오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리더는 블라인드 평가에 임하는 자세로 평가해야 합니다. 팀원들의 개별 책임과 역할,
업무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팀장이 완전히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최소한 평가 시점에는 블라인드 평가에 임하는 자세로 객관적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국내 한 대기업에선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수시로 기록하고 필요할 때 정보도 찾을 수 있는 고가 수첩이나 팩트 파인딩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또 다국적 기업들은 성과 관리 주기를 단축함으로써 사실과 관찰에 기반한 평가뿐만 아니라 즉시적 피드백 제공을 통해 피평가자들의 성과 향상을 돕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결국 평가자는 단순히 기존 결과를 평가한다는 식의 접근보단 미래 성과 향상을 위한 코치의 관점에서 피평가자를 바라볼 수 있어야겠죠. 이렇듯 조직원 전체가 제대로 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선 성과 평가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투명한 시스템이 우선시돼야 합니다. 그렇다면 국내 대다수의 기업이 성과 지표로 삼는 시스템은 무엇일까요? 직장인이라면 핵심 성과 지표, KPI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KPI에 따라 승진과 연봉이 결정되며 사내에서의 존재감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도 커다란 구멍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KPI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알려줄 수는 있어도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은 줄 수 없다는 점 때문입니다. KPI는 원래 전사의 계획과 실행을 관리하기 위한 툴로 개발됐습니다. 그 이름대로 수많은 성과 지표 중 현재 전략에 가장 필요한 핵심 지표를 찾다 보니 문제도 많았는데요.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부서 간 균형도 맞추기 어렵다는 거였죠. 게다가 위에서 정해진 KPI가 실행 부서로 내려오면서 KPI를 위한 KPI가 새끼를 치듯 늘어나게 되고 결국 원래 목적이 아닌 관리만을 위한 툴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구성원들이 눈에 보이는 지표만 신경 쓰다 진정한 성과는 외면하게 되고 특별한 도전을 시도하기보다 지표 점수만 높이는 데 치중하게 됐죠. 심지어 다른 부서의 업무를 방해하는 식의 편법을 조장하기까지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많은 조직은 아직도 KPI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KPI라고 하는 것은 Key Performance Indicator이기 때문에 그 수많은 PI 중에서 키가 되는 게 무엇인가를 골라내야 되는 거죠. 이 KPI의 첫째 이 대상은 누구냐면 CEO나 임원들이 대상이 됩니다. 왜?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건 대단히 KPI는 윗분들을 위한 툴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KPI들이 조직을 따라서 내려가고 실무단까지 이게 하나로 연결이 돼야 될 텐데 그러다 보면은 조직 속에는 측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서와 어려운 행동들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KPI를 위한 KPI가 양산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밑으로 내려가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다 보니까 KPI를 위한 KPI가 작성될 수 있다. 또 보상과 연계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상에 초점을 맞춰서 목표와 달리 KPI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그렇다면은 이게 필요 없는 툴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툴이지만 태생적으로 조직에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KPI에 대한 업계의 지나친 맹신, 이에 대한 반발로 새로운 지표가 탄생하는데요. 그게 바로 Objectives and Key Result, 바로 OKR입니다. OKR은 목표 및 핵심 결과 지표를 뜻하는데요. 경영 컨설턴트 헨리크 얀 반 데르폴은 OKR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OKR과 KPI는 완벽한 보완의 관계가 된다. KPI는 성과 모니터링과 개선을 위한 문제점과 문제 영역을 구분할 수 있게 해준다. 반면 OKR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프로세스를 개선함으로써 혁신을 추구하는 데 구체적인 도움을 준다. 이미 수십 년 전 인텔에서 만들어져 구글에 전파된 뒤 일하는 방식 자체를 혁신한 이 놀랍도록 참신한 방법론은 점차 한국 기업에도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꼭 OKR이 아니더라도 우리 조직의 목표와 실행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툴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성과 달성의 시작임은 분명합니다. 현재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직을 이끌어가는 성과 도구로서 KPI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어쩌면 지금은 시스템에 대한 맹신보단
의심이 더 필요한 시기일지도 모릅니다.